자,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고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에 이제 체포가 된 건데요.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체포 어떻게 보셨어요? 다행이다, 착잡하다. 착잡하다. 네, 다행인 것은 어쨌든 저희 박성태 실장님하고 관저를 가봤었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네.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는 걸 보고 되게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당히 좀 자괴감도 느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일단은 해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오늘 보니까 이제 관저 앞에서는 더 이상 시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저 시위하면은 또 교통통제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고, 그렇죠. 교통 네. 문제. 그리고 또 예측 가능성 있는 정치 일정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구속, 탄핵 인용, 대선. 네.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관저에서 계속 저렇게 계시면은 구속 당하나 체포 당하나 이거 어떡하지? 막 저 계속 경호원들하고 유혈 사태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불안하죠. 그렇죠.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불안정했을 텐데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는 보수우파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대선 과정 중에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정권 교체해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네. 그때 저 여기 공덕포차 그때 나와서도 많이 그랬었는데 그런 분이 또 구속당하니까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속을 원했고, 아니, 체포를 원했고, 구속도 원하고, 탄핵 인용도 원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거가 이렇게 눈앞에 쫙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엑스파일 터트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스파일. 네. 네. 아, 진짜. 여전히 드럼통이 옆에 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드럼폰 있어도 심리적인 위축감은 없다. 다행이네요. 근데 좀 착잡했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제일 많이 무너뜨린 분은 장 소장님이에요. 그래요? 왜 그래요? 좀 권위를 무너뜨렸나요? 그렇죠. 그렇게 프레임을 엑스파일부터 해서 팩트를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엑스파일 해서 일단 대통령도 여사에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 공론화하신 분이고 네. 내가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장성철 선생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죠. 우리는 정론지 PD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하셨고 또 뉴스토마토가 썼지만 네. 뉴스토마토의 이른바 명태균 관련 의혹을 제일 많이 제기하고 네. 그래서 제가 붙여준 별명까지 클라우드 장이잖아요. 그 창원에 뉴스타파- 구름이 몰려들고 맞아요. 저기 뉴스 나오기 전에 한겨레 우리 공덕포트에서 미리 공덕포차에서 내용도 그때 얘기해 여기서 주시고. 클라우드 구름이 몰려온다. 뭐 창원쯤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뜨리고 위협감을 느끼게 한 그런 분이다. 네. 네. 도와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니 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친구들 어제 저녁에 만났거든요. 그러셨어요? 걔네들이 딱 지금도 그러더라고.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요? 아니면 그만두신 나왔죠. 분들? 네. 나왔는데 저한테 참 형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죽이려고 했는 줄 아냐.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막 제 욕 많이 하는 거. 대통령실. 저도 용산 관계자에게 몇 분 아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는 분하고 같이 그 구내식당 있잖아요. 용산에 대통령실 구내식당 있거든요. 네. 그 근처 가다가 거기 구내식당에 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거기 가서 밥 좀 먹을 것 같아. 야, 니 들어오면 큰일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사실 너보다는 장 소장님을 더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단단히 찍히신 분들이시다. 저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것 같고 네. 장 소장님은 일단 정지석 비서실장이 엄청나게 싫어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비극적이야. 진짜 다 아는 분들이고 다 친했던 분들인데 근데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정말 상식적이고 조금 합리적으로만 했어도 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뭐 그 유튜브 세계에 빠져가지고 부정선거에 꽂혀가지고 여전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계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제가 진짜 골프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네. 대통령이 또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솔직한 제 심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프나 치다 가셔라. 차라리. 국가를 위해서 뭐 의료 문제도
손대지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개혁할 생각하지 말고 관제에서 밥이나 먹다가 네. 혼자 뭐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다른 대신 아무나 액션하지 말고 그랬는데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죠. 네. 근데 대통령이 체포돼서 이제 일단 피의자 구인된 대기실에 가 있는 거를 이제 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사실 인생 무상도 느낄 법하지만 이자가 우리 역사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분노가 사실은 더 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비극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이 계엄을 일으키고 또 그거를 막해서 진짜 수백만 시민들이 나와서 나중에 탄핵을 또 요구하고 네. 그런데 또 체포 안 당하겠다고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서 물리적 충돌까지 겁을 주고 네. 결국은 이제 체포돼서 가고 이 일련의 과정이 비극인데 대통령이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피해는 우리가 받고 네, 국민들이 대통령이 받죠. 비극을 일으킨 거죠. 네. 네, 비극을 일으킨 거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다행히 그나마 사실 계엄 그다음에 뭐 경호처랑 공수처랑 물리적 충돌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우려를 했지만 그런 걸 나오는 걸 보면은 마치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외신에서 봤던 어떤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 네. 그래서 막 총격전도 일어나고 어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이상한 나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특정 나라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나라들 또는 남미 특정 나라들 같은 나라가 된 듯한 자괴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이 무적 충돌 없이 그나마 집행이 돼서 네. 대한민국은 어쨌든 그래도 안정된 그 밑바닥에는 민주주의의 네. 큰 흐름이 가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준 점이 그나마 위안이 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때는 사실은 경호처에서 스크럼 짜가지고 이제 굉장히 단단히 막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건데 2차에서는 한 6시간 정도 만에 그리고 사실은 1차 저지선 뚫는 것도 좀 쉬웠고 뭐 버스에 완전히 키도 놔둬가지고 그걸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경호처에서는 이제 전혀 뭐 그래서 대응을 거의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되게 손쉽게 했는데 왜 1차 때는 경호처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했다가 2차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 보세요? 1차에서는 박종준 처장이 지휘를 하면서 일단 막자. 네. 박종준 처장은 들어보면 경호처 내 나름의 신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김용현 전 처장, 전 국방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주요 임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본인의 측근이었던 김용현 차장을 처장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내부 반발도 컸고 다른 쪽에서 저 사람은 처장감이 아닌데 네. 라는 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그냥 경찰하고 경찰청 차장까지 했었고 그냥 쉬고 있던 정치의 뜻이 있어 쉬고 있던 박종준 차장을 모셔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원래는 김성훈 차장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대신 이제 박종준 차장은 나름의 신망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김용현 처장이 경호처장이 초대 경호처장이잖아요. 네. 어떤 짓을 했냐면 한번 제가 이 방송에서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경호처장 오자마자 경호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구적 사상. 우리 뭐 좌파, 빨갱이 이런 척결해야 되고 사실은 경호관들이 대통령이 누구냐, 뭐 좌파냐, 우파냐, 어느 당이냐 이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위해를 몸을 던져서 막도록 훈련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완전히 뭐 좌파들 척결해야 된다라고 그런 사상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거는 좀 생소한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목이 안 되는 김성훈 차장이 김용현 처장에 이제 딱 달라붙으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였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경호처 직원 다 보고 있고 박종준 처장 그나마 저분은 그래도 제대로 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 일단은 지시를 그렇게 하니까 네. 뭐 처음엔 좀 막았다. 근데 박종준 처장 나가고 김성훈 차장 오니까 이거는 저 사람 지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이게 됐고. 이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덕 포차 등 네. 각종 언론에서 경호원분들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헌법 전문가들도 나와서 그랬고 특히 박성태 실장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네. 그런 것들 본인들 다 유튜브로 봤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유튜브 봤지만 경호관들은 우리가 막으면 어떻게 되지? 법적으로 문제 어떻게 되나?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를 끊임없이 여론을 다 본인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경호원 아내분이 편지도 쓰고 네. 구구절절한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법을 집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성훈 차장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 같고 네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넌 책임 못 지잖아. 이런 생각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명령이고 위법한 명령이지만 사실 박정훈 대령이 그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상명죄로. 상명죄로 기소돼서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 경호처는 상명하복이 되게 중요한 조직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쉽지는 않았는데 김성훈 차장이 너무 위법한 그런 명령들을 계속 하는 걸 보고 구체적으로는 트리거가 있었는데 네. 몇몇 간부들이 집단 행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이제 다들 이거 우리가 이래도 될까? 각자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리에 제가 목격은 못했죠. 3, 4, 5 뭐 근처 무슨 맥주 한잔 하면서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 아니야 우리 이래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비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나누고 있었는데 네. 몇몇 중간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이건 우리가 집단 반발을 하자.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는 거랑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서원들 휴가 보낸 뭐 상급자도 있었다고 그렇죠. 하고. 네. 네. 근데 그 맨 처음에 몇몇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박종준 처장 시절에 약간 거의 공개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처장이 고민하겠다라고 하더니 도망가 버렸죠, 결국은. 근데 김성훈 이상한 김성훈 차장이었는데 오히려 또 그게 반전이 돼서 우리가 저 사람 지시를 안 따라. 저 사람은 그럴 감이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게 그다음부터 공개적인 아예 반발이 엄청나게 나왔죠. 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 이렇게 뭔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체포를 평화적으로 한 거는 굉장히 좀 다행이다. 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일단 체포되고 난 다음에 체포 직전에 아마 관저에서 찍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영상 메시지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뭐 담겼는데 뭐 불법의 불법이다.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기도 했고 또 뭐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됐다. 마치 이거는 김민전 의원이 논란 일으킨 백골단한테 하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이 영상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막장으로 가는구나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결국에는 자기 지지층을 선전선동해서 저 옳은 일 했거든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저 좀 지켜주세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한 수백 번은 비판을 해가지고 네. 그런데 아니,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는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대통령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이 쫄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수사 응하기로 했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경호원들이 자기 네. 명령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 체포 안 당하고 그냥 나 자진 출석을 해주면 안 돼? 막판 이렇게 비열한 모습까지 네,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 했으니까 분석하고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심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했다. 그렇게 이렇게 봐요.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말은 늘 거창하지만 네. 행동은 늘 졸렬했다. 이 정도가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쫄보 졸렬. 예. 네. 그냥 졸자 돌림인 것 같아요. 졸자 돌림인데 네. 또는 뭐 찌질, 찌질. 짜치다, 네. 쌍지읒 네. 뭐 요거나 그런데 보면 있잖아요. 법적 뭐 정치적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라고 해놓고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뭐 칼이라도 써라. 총이 안 되면 막아라. 칼이라도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물론 좀-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네. 뭐 다만 이제 비슷한 그냥 매뉴얼대로 하라는 원칙적인 주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추정돼요. 네. 그 칼을 워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끝까지 저기 뭐 자진 출석하겠다는 둥. 네. 네. 이거 뭐 살인범이 살인 현행범으로 도망가다가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이인에서 귀한 제철 음식을 모셔왔습니다. 지금 가장 맛있는 구룡포 꽁치 과메기 명품 멸치와 건어물 세트, 어르신들 선물로 강추하는 들깨 장어탕 선물 세트도 명절 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통영애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가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과 글은 어떠해야 할까요?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호 시인이 시대를 이끌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대통령의 명연설과 그 말과 글의 뿌리가 된 수백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훌륭한 대통령들의 필독서를 파헤치는 대통령의 독서에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할 단초를 함께 찾아봅시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대통령의 독서 검색하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진 출석하겠다는 둥. 네. 네. 이건 뭐 살인범이 살인 현행범으로 도망가다가 네.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한테 막 형사들 쫙쫙 다 너 이제 일로 와 그랬더니 잠시 타임 자수할게. 이거랑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네. 네. 계속 산성 쌓아놓고 못 막게 뭐 버스 쭉 막아놓은 거 봐요. 그래놓고는 관저 안까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 직원들이 당신 못 지켜줘. 왜? 이거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니 그렇게 해서 안 지켜줘서 관저 안까지 경찰, 공수처, 검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잠깐 자진 출석 타임 네. 이거잖아요. 네. 얼마나 졸렬해요. 근데 이게 자진 출석할게라고 얘기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그냥 뭐 해석하기에는 자진 출석하면은 사실 체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받다가 아 잠깐 피곤하다 집에 갈래. 자진 출석했으니 네. 갈 수 있다. 체포는 근데 48시간 동안 48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수사기관의 명에 따라서 네. 움직여야 되죠. 네. 영장이니까. 근데 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자진 출석을 하게 되면은 왔다가 나 좀 등이 간지러운데 집에 샤워 좀 하고 올게. 가도 말릴 수가 없다는 그런 건데 네. 모르겠어요. 체포가 안 당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당당하게 가는 듯한. 네. 근데 사실 변호인 쪽에 석동현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를 들으면 뭐 처음에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체포 당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래서 그 쪽에서는 대통령이 체포 당하는 모습이 본인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야 피해자가 되니까. 그래야 우리 대통령을 쟤네들이 끌고 갔어. 이 맥락이 성립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은 그걸 원할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은 좀 그러면 사실은 뭐 체포당했다 이게 좀 본인 생각하기도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자진 출석을 요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체포 영장이 체포죠. 집행된 영장이 거가 됐습니다. 집행됐습니다. 장 소장님은 왜 자진 출석이라고 체포도 보는 그렇고 거예요? 구속도 안 당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나 저기 수사에, 조사에 협조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관저에 있지, 저 도망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도 하지 마세요. 그러한 무언의 시위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열하지 이것도. 다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전날에 제3의 장소 수사 네. 이건 뭐 호소문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아유 알겠습니다. 네 진짜 지금 공수처랑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체포영장 집행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 상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했었잖아요. 갑자기 그냥 딱 관조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비열하지. 비겁해. 창피해. 본인이 그렇게 자진 출석 얘기할 거면 정말 그 전날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라도 네 출석할게요. 출석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 경찰 형사들 1,100명 이상 오고 기동대 오고 그래서 경찰만 3,000여 명이 동원된 거예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사실은 다행히 무력 충돌이 없었지만 중간에 어떤 분 경호관 한 명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은 내가 지킨다. 만약 어떤 분 한 분만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도 왜냐면 무기가 지급된 사람들이니까 네.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충동적으로 저지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런 걸 되게 불안하게 봤던 거거든요. 그 사실 혹시 무력 충돌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국민들의 5천만의 수명이
하루씩은 단축됐어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이 전날 나가지 실컷 안 나가고 다음날 체포하려니까 타임. 나갈게. 잠시만 나갈게. 이거거든요. 네. 졸렬하다. 졸렬하다? 그게 제일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메시지를 보면은 그날 15일 아침에 새벽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5명 정도가 관저 앞에 있다가 그리고 실제로 관저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당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윤상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걸 보면 뭐 2년 반 더해서 뭐 하겠냐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다른 거는 뭐 다 그럴 수 있는데 네. 레거시 미디어가 편향돼 있다. 유튜브를 봐라. 이게 과연 대통령이 할 말인가? 그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참나. 네. 뭐라고 비판을 할까요, 이거를? 어? 최면당했나? 아니면 최근에 뭐지? 조선중앙 예? 동아일보도 다 사실 계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편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시나? 그러니까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그런가 봐요. 그냥 무조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뭐 이러한 유튜브들 썸네일 이재명 난리 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잘 정리된 건지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쓰더만요. 이제 밝혀졌다! 선관위 부정선거 막 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매몰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트럼프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또 이제 침략 사라졌던 침략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1차 집권 시기에 이제 주요 언론 특히 CNN 같은 데를 공격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또는 다른 얘기를 막 해도 아마 트럼프는 상황은 다 알고 전략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네. 전략. 본인에게 그게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한 거, 비즈니스맨으로서 이게 더 유리하니까 선택해서 공격하고 막 이랬던 거지 정세 분석이 잘못돼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세 분석은 바로 하면서 대신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쓴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 정세 분석이 일단 안 돼 있어요. 네. 이 현실을 저는 이제 과거에 정세 분석이 안 돼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황 굉장히 파악을 못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트럼프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습들을 좀 더 본다면 한마디 건다면 바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네. 에휴 바보. 어떻게 보면 뭐 한 행동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훨씬 심하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근데 막 영상 메시지로 나온 멘트들을 쭉 보면 여전히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전략적으로 망상,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겠죠. 본인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쟤들은 반국가 세력, 쟤들은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 이런 지목하는 단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냥 그 세계를 믿고 있어요. 아예. 네. 저는 그 영상 메시지 보면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본인이 자필로 썼다라고 하는 새해 초에 썼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서 진짜 그게 너무 진심으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구나 믿고 이게 있죠. 느껴져가지고 되게 더 무섭더라고요 네. 보니까. 또 본인의 자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제1당이 됐지 민주당이 졌는데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당선이 됐지? 네. 이런 결과에서 원인이 그렇지. 부정선거가 맞아. 물론 이제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극우 세력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투표지가 어쨌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네. 그런 건 다 사실 확인을 통해서 탄핵돼 있는 음모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믿고 네. 결과만 보고 네. 그래 부정선거 때문이야. 내가 사실은 뭐 거의 사실상 총재 역할을 했던 그런 건데 나의 여당이 선거에서 진다는 건 부정선거 말고는 있을 수 없는 거야. 네. 라고 믿는 자기 확신. 근데 그런 사실 망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우회적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망상에 살고 있다 뭐 한다 그런데 미친 거죠 그냥. 미친 바보예요. 하나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내 대통령으로서 많은 정보를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당신들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냥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레가시 미디어도 안 보고 국정원, 대통령실, 각 행정각부의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어떠한 그
유튜브에 잘 정리된 거를 보셔서 네. 대한민국 위험한지.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 썸네일 그거잖아요.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그것만 보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엄을 내가 선포할 수밖에 그렇지, 없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 탓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네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해야 됩니다. 네, 뭐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국민께 드리는 걸 아까 이제 박 실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놀랐던 대목이 뭐냐면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마치 뭐 야당 세력이랑 손잡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카이데일리인가 거기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인 해커 99명이 뭐 체포됐다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믿으신 거죠. 해커들이 뭐 했겠어. 부정선거 했겠지. 거기 뭐 지들이 뭐 해커해가지고 정보를 뭐 바꿨겠지. 이런 건데 과연 저런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둔 것도 이런 하나의 요인이 아니냐. 네. 부정선거를 회책하는 저 중국, 배우가 중국이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대한민국 외교까지도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 중국이 해커를 통해서 부정선거하면 중국과 상의해가지고 야 니들 이러냐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이걸 갖고 그냥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때려잡자 종북 세력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논리전개가 이상해. 갑자기 그냥 빵 뛰어. 예? 네.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했다 이런 거고 막 웃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솔직히.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나. 아마 하나만 더 얘기할게.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냥 밤부터 새벽까지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내가 대통령이라는 걸 이번에서야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탄핵되어서야 느꼈다. 많은 분들의 증언에 하면은 저녁부터 술 드셨다고 매일 술 드셨다고 새벽까지 그러는데 아, 그래요? 언제 일을 했어. 약 6천여 자가 넘는 육필 원고다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서 네 글자만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정신없이. 아, 정신없이. 아, 정신이 네, 없었다. 네. 아. 그 앞서 내가 대통령이란 걸 탄핵 소추가 된 뒤에 깨달았다. 그 앞문장이 네. 취임한 이후 밤낮 없이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대통령인 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만 하다 보니 이거는 부정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네. 정신없이는 맞아요. 늘 정신은 정신이 없었다. 없었다. 지금도 정신이 없다. 네. 이거는 100% 맞는 말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관련된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지는 물론 대통령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정보기관이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그 여의도 한강공원의 중국집 네.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스파이 보낸 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고 그분은 뺐는데 실제 중국에서 와 있는 스파이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가 있어요. 아, 뭐 어느 나라나 있는 거다, 그럼요. 스파이는. 네. 미국에는 예를 들어서 무수한 정보기관이 국토안보국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해군에도 들어있고 육군에 들어있고 많잖아요. 각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각 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경제 문제도 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정보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을 옛날에 정보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어떤 외국 스파이가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네. 그러니까 상주에 있는 사람은 다 또 와치를 하고 있대요. 저분이 누굴 만났고 뭐 했고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도된 게 있잖아요. 저 국정원 그 홍장원 차장이 연결돼 있던 것도 상해의 안과 관련돼서 베이징인가 상해인가 뭐 건물을 구입했다가 네. 거기 구축점을 만들려고 구입했다가 이거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못 아, 받아왔는데 그래요? 아, 그런 일이 그것 있었구나. 때문에 좀 논란이 있던데 그래서 국정원 내에 그걸 다 문제 삼겠다 해서 꽤 몇십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첩보 활동을 하다가 그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못하니까 누구 명의로 이걸 건물을 샀다가 그 사람이 그 돈 갖고 튀어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사고기도 한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도 많이 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거기서 일부만 봐서 중국 스파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또 예를 들어 종북 세력이 실제로 있대요. 저번에 충북동주에 걸렸잖아요. 네. 충북동주에는 근데 하는 일이 워낙 허접하고 국내 정보기관에서 다 주시하고 있대요. 근데 정말 허접한 분들이 이 사람들 좀 잡아봐야 별 소득이 없으니 계속 와치하면서 혹시 위에 끈 뭐가 있나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보고를 받고 이런 간첩들 천국이군.
뭐 이런 망상에 빠져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완곡하게 계속 망상이라고 하지만 미친 거예요.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들어올 텐데 그 중에 뭐 몇몇 정보만 취합해가지고 자기의 인식에 그렇죠. 맞게 그냥 좀 약간 회로를 돌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경호처인데,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어떤 폭력 없이 잘 체포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경호처장 그리고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오늘 뭐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 보도를 보니까 이 김성훈 경호처장이 체포 당시에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직무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 내에서는 이분들 빨리 체포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분들은 체포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에서 많이 봐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는 해야 된다. 이 두 사람을 체포해 가면은 네. 경호 체계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17일 날, 18일 날 이 두 사람은 출석하기로 했다. 네. 그때 이제 뭐 체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봐준 건데 그렇게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좀 원칙을 깬 것은 저도 공수처가 좀 실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른 언론 보도 보면은 지금 막 거기 경호처에 가가지고 이 자식들 말이야, 내가 하라니까 너 안 하고 이 강경파들이 그 온건파들을 계속 뭐 네. 혼내고 뭐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뭐라 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내버려둔 거는 공수처가 약간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전에는 윤 대통령 체포 1순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막 해서 두 사람 다 체포할 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경호처 내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김성훈, 이광호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분위기가 경호처 내부는 뭐 엄청나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체포돼 있더라도 구속이 안 되면 네. 어차피 다시 와서 와요. 직무를 행사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 중화기를 써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김성훈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경호처가 공수처나 다른 검찰이든 좀 더 준비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이분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필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호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체포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또 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사실 그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사실은 그 사전 위법 수사나 뭐 행위를 이런 해서 것들. 네. 조사를 해서 구속이거나 이제 파면이 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왜냐면 무력 충돌을 획책했기 때문에 네.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빨리 사법적인 어떤 처리가 돼야 될 것 같다. 내일 모레 둘 다 이제 가니까. 될 거다. 알겠습니다.